밤의 고속도로는 적막했다.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마치 수백 개의 작은 손이 도로를 때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. 강임숙은 어두운 길 위를 달리고 있었다.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. 몇 시간 전 부산에서 채무 문제로 만나야 했던 사람들. 하지만 곧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. 문산 나들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장면이 펼쳐졌다. X6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. 그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정지해 있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 안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았다. 그녀는 놀라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. 모닝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했다. 차가 멈추자 강임숙은 잠시 멍해졌다.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직전의 혼란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했다. 하지만 곧 차량의 조명을 끄고 비상등을 켠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다. 그때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몸이 부자연스럽게 차 밖으로 향했다.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잡아 끌듯이 말이다.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. 그 후 몇 분 뒤 사건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는 그저 차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. 군안차가 도착한 건 오후 8시 8분이었다. 그때 강임숙의 모닝은 이미 비어 있었다. 군안차 기사는 차량 내부를 살폈지만 사람은 없었다. 소지품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. 차 안의 모든 것들이 그녀가 여전히 근처에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었다.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. 견인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닝을 문산 휴게소로 옮겼다.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. 분명히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을 텐데 사람은 사라졌다. 차량 안에선 강임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없었다. 군안차 기사는 차를 견인할 때부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. 경찰은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다. 특공대, 잠수부, 수색견까지 동원되어 주변을 뒤졌지만 강임숙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. 마치 그녀가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듯했다.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. 다음 날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. 강임숙의 모닝 앞 유리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다. DNA 분석 결과 그 머리카락은 서씨 부인의 것이었다. 경찰은 당황했다. 사고 현장에 있던 서씨 부부와 강임숙의 사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단서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. 경찰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. 서씨 부부가 사고를 당한 뒤 강임숙의 차량에 치인 것일까? 혹은 다른 무언가가 이 사건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? 그들은 서씨 부부를 재조사했다. 그러나 서씨는 단호히 말했다. 머리카락이 조작된 겁니다. 유리가 깨져서 그 틈새에 끼어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. 서씨 부부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. 깨어난 아내는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. 그녀는 기절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. 그러나 최면 수사에서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. BMW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사고 당시 고속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고. 그러나 이 증언마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. 그 여자가 강임숙이었을까? 날이 지날수록 미스테리는 깊어갔다. 강임숙의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. 비 내리는 밤에 신발을 벗고 멀리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.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로 숨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강임숙은 왜 그렇게 했을까? 그녀는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문제를 해결 중이었다. 그리고 그녀는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만약 실종 5년 뒤 사망 판결이 나면 그 수령액은 7억 3천만 원이었다. 그녀가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닐까?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?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인근 지역에서는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. 그 여성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
목격자는 3만 원만 건넸다고 했다. 그 여성이 강임숙과 닮았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. 강임숙은 죽었다. 가족들은 그렇게 단언했다. 몇 달 후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내용을 방영했다. 강임숙의 남편을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그가 혼자 산다고 했던 집에 의문의 여자가 드나드는 것이 목격되었다. 그녀는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다. 하지만 취재진의 추적 결과 그 여자는 강임숙이 아니었다. 다른 사람이었다. 강임숙의 남편은 5년 뒤 법원에 사망 판결을 신청했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. 강임숙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?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까?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.